법인에 설명해 주십니다. 네,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 헌법 위반 사례는 크게 보면은 상권 분립을 몰각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회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게 아까 앞에 발제해 주신 분들의 큰 대강으로 요약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발표할 이 교육 분야는 대통령이 이 행정각부의 권한도 무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행정각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공약사항인 국정교과서 폐기 이거를 행정명령 2호로 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령도 아니고요. 그 행정명령이라는 게 마치 미문정하에 행정명령 불령 선포하듯이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동의나 이런 절차도 전혀 없었던 상태고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 정권의 실책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있는 거는 무시하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수없이 많이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하고 타협을 하는 그런 식으로 헌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법률안이 지금 계속 조금씩 이 법률에 의해서 헌법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행정각부, 그러니까 조직 법정주의가 우리 헌법상 원칙인데 이걸 완전히 무너뜨린 게 대표적인 게 탈원전이거든요. 근데 이 교육 분야도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 관련 법령에 보면 교과형 도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영어로 정한다고 해서 교과서, 교과형 도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인데 말이 규정이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정을 할 건지 검증을 할 건지는 대통령의 권한에 맡겨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으로 한 거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을 할 건지 검증을 할 건지 대통령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과서의 내용에 대통령이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박근혜 대통령 공격할 때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뭘 했냐면은 뉴라이트 사관이 서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유로 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스스로 대통령령이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각부가 해야 될 권한을 자기가 스스로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혁명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을 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과형 도서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만 건국 100년설 주장을 기억나시죠? 작년에 집권하자마자 2017년 8월 15일 날 건국 100년설이다. 내년은 건국 100년을 기념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 하나가 뭔 얘기냐면 교과서 집필지침이에요. 앞으로 교과서는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교과서를 만들어라 라는 지침이죠. 어떻게 대통령이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까? 그 스스로 엄청난 모순적인 말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만 해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집행돼야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각부가 아니라 행정청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무를 심의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의장이고 뭐 이런 것들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행정각부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면은 이거는 전형적인 후진 독재 국가에서 보이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총통이
그 내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경우가 한 번씩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행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건 독재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를 위헌적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교육부 장관이 했으니까 대통령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언론에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우리 헌법에 북한이 우리는 이제 주적으로 아직도 대부분 판례가 변경되어 있지 않고 주적으로 대부분 판례도 인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자유라는 말을 이제 삭제를 했는데 의도적인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에 국정화, 국정교과서 폐기, 국정교과서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백서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박근혜 정부가 불법을 많이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아직 그걸로 인해서 형사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는 청와대나 아니면 교육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를 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헌적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헌법 위반 사례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보도된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얘기입니다. 이건 2018학년도 지금은 부산 교대에서 만드는 교과서가 배포되고 있고, 요 문제됐던 것은 2018년도에 배포된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 내용은 그 저자가 국정교과서라도 그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저작권을 예를 들어서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가 저작을 한 대표 집필자인데, 대표 집필자의 동의 없이 이름은 박용조 교수 이름을 쓰고 박용조 교수의 동의 없이 그 저작물을 고쳤다 그러면 박용조 교수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자 인격권 침해가 됩니다. 불법 행위가 되죠. 그리고 이 교과서를 갖다가 윤회 장관 이전이죠. 김상곤 시절인지 그 중간에 겹치는데, 어쨌든 이거를 고치고자 하니까 박용주 교수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무슨 비대위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비대위 같은 거 만들었는데 그 국정교과서 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하고 참여연대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교과서를 뜯어 고쳤습니다. 뜯어 고치고 그거를 출판사에서 그런 비대위의 이름을 출판사의 교과물에 넣겠다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에서 넣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박용주 교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교과서의 집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거 무슨 게시판도 아니고 비대위가 교과서를 주물럭주물럭 걸어서 만들어서 그 유명한 교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것은 개면된 문명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그 대표 저작자의 그 이름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드러나 있지도 않는 그런 비실명의 조직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움직여서 애들한테 그 책이 배포가 됐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고, 그 아이들이 그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국가가 가짜를 가르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식중독 사태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사고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사고는 유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사고는 원래 DJ 정부 시절에 산불 정책을 강화하면서 숨통을 틔워준 게 이게 자사고입니다. 근데 이 자사고마저도 이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자사고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에는 산입학교라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립학교를 없애겠다는 그런 건데요. 지금 자사고 지정 취소의 방식이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학교에서 여기 교수님도 와 계시는데 교원 평가를 합니다. 교수 평가를 4년인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기준을 이제 평가 시작되기 전에 점수를 미리 매깁니다. 몇 점 이상 받아야 된다. 논문 몇 개 써야 된다. 뭐 그런 사안입니다. 그 자사고 평가도 항목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5년마다 평가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 들어서 평가를 하려면 박근혜 정부 때 정해졌던 60점으로 해야죠. 지금 정부 들어서 5년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70점으로 권고를 해서 전국 교육감에다 올렸고 지금 80점으로 더 높인 사람이 전국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발표됐던 거는 70점으로 했는데 이것도 법치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소급해가지고 기준을 올려버렸으니까요. 학교에서는 그 항목도 변경을 했고 기준 점수도 갑자기 올려버렸으니 준비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갔는데 8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고 그랬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90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것 또한 완전히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자사고 말살 정책, 이것이 이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사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사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유치원 3법을 이제 올려가지고 아직 성안은 안 돼서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기가 막힙니다. 거기 보면은 교육감이 이 알파 이 뭡니까 이게 에듀파인 이거 에듀파인에 보조금 조금 줘놓고 에듀파인으로 장부를 훤히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보조금 쓴 게 항목이 조금만 틀리면은 두드려 잡아가지고 그거를 징계를 합니다. 해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못하게 해서 포기를 하면 그게 유치원 건물이 용도가 유치원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자체에서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법을 삽입을 해놓은 게 유치원 3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유치원을 전부 다 몰수를 해가지고 국가가 싼 값에 사들여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학비 노조처럼 또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그 공립 유치원으로 만들겠다는 게 유치원 3법의 뒷장치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알파 에듀파인 문제는 유치원을 때려잡기 위한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사유재산을 하면서 우리가 장부를 기재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그냥 장부 기재 안 하면 가태로 내면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장부를 기재 안 했어요. 그러면은 세무조사 나와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손해보고 세금 경감 못 받고 불이익 입어도 돼요. 그럴 때는 안 잡혀간다고요. 회사도 뺏기는 것도 아니고 세금 좀 더 맞추거나 더 내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강제를 시켜가지고 장부 정리하는 방식을 정부에서 정해준 요 방식으로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국가 사회주의예요. 이거보다 더한 사회주의가 없다. 이것은 이래서 한유총 문제는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본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청원사항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몇 개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윤해 교육부 장관은 해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불법 행위를 감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교과서 이 무단 폐기 사태인데요. 이것은 정부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도 장관도 들어서기 전에 무슨 정정군처럼 기존의 정책을 탁탁 폐기해버리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정교과서 무단 폐기 사태, 국정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개편해가지고 폐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하시라 이거예요. 공약사항이니까 국정교과서를 폐기를 공약으로 당선됐으면 그 공약대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2년에 하느냐. 이런 법경시 태도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 무단 폐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범국민적으로 해서 구성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